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만의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요즘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힘이 없지만은요, 또 새로운 종류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또 관련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도요, 보조금에 준하는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CATL이죠.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최근에 LFP에 이어서 또 하나의 전기차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스웨덴의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다크호스로 뽑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바로 노스볼트라는 그런 기업이 있죠. 최근에 CATL을 뛰어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킬로그램당 160W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에너지 밀도가 대략 250에서 300W입니다. 킬로그램당이요. 자,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현재 노스볼트가 개발했다고 하는 그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CATL 같은 경우는 이미 4월부터 올해 일부 차량에 탑재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LFP 리튬 인산 처리죠. 여기가 200입니다. 200W예요. 킬로그램당.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요거 이제 제품이 CATL의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가 CATL의 그 나트륨 배터리를 탑재한 그런 자동차의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튬을 쓰지 않는 배터리죠. 바로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소듐이라고도 하고요. 나트륨의 매장량은 리튬 매장량의 무려 420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알칼리계 금속이기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 생산 공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나트륨 배터리의 현재 에너지 밀도를 보시게 되면 현재는 70에서 최대 200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3원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0에서 350, 그리고 LFP가 150에서 21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나트륨 배터리를 LFP 배터리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병이에요. 그리고 정제도 용이하죠. 리튬이라던가 이런 쪽은 정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음극에 알루미늄 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렇게 슬러리를 바르는 형태고, 이게 이제 양극과 음극에 모두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킬로와트 시당 77달러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당 대략 5,500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요. 대량 양산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가격을 40달러, 킬로와트 시당 40달러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트륨 가격은 특히 리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싸죠. 그리고 알루미늄 박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역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단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자, 리튬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대신에 화재에 취약하고 불이 잘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트륨 배터리는 고온하고 저온의 환경에서 높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리튬 같은 경우가 30분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나트륨은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큰 장점은 이거 같아요. 겨울에도 충전 용량 변화가 적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도 그렇게 많이 다운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겨울에는 히터를 틀게 되죠. 날씨가 추워지면 이온의 이동량이 줄기 때문에 배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가장 적게 줄어드는 게 모델 S, 그다음 모델 3, 테슬라 제품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여름에 한 600 탄다, 500을 탄다. 그럼 겨울 되면 이게 400 초반 떨어져요. 근데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거의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니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현재 노스볼트의 얘기예요. CATL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스볼트는 그 양극재,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는 상황입니다. 자, 단점은요, 에너지 밀도예요. 가장 큰 단점이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없으니까
장거리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피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지금 노스볼트와 CATL이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충반전 횟수가 리튬보다 좀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한 5,000회 정도 하면 못 쓰게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것도 CATL이 오히려 더 뛰어넘는 것까지 개발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꼭 이쪽을 우리가 주식하신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자, 나트륨 이온 전지의 작동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튬과 마찬가지죠.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이 이동하는 스윙 전자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나트륨 전지 같은 경우는 0V까지 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밀도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덴드라이트 현상이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화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이제 충방전을 하다 보면 이런 금속 물질들이 분리막을 뚫고 가는 거예요. 나뭇가지처럼. 이게 이제 덴드라이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화재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전해액 같은 경우는 현재 전해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양극재는 리튬과 동일한 전이금속 산화물의 층상 구조를 현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비슷하게 뭐 양극재에 뭐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층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층상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노스볼트가 바로 프러시안 블루 타입의 배터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니켈과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음극재죠. 지금은 흑연을 우리가 음극재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보다 이온 입자가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흑연의 층간거리가 큰 그런 하드 카본을 사용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나트륨 배터리 역사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1970년대부터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다가 무게하고 부피 문제 때문에 탈락한 거죠. 그래서 리튬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원이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나트륨 배터리 기술에 나서고 있고, 테슬라도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 특허를 보시게 되면 중국이 5,000건 이상입니다. 대략 50%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미국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영국, 중국, 프랑스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자, 거의 실질적인 수혜주는 없어요. 지금 국내에는 테마주는 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수혜주는 없습니다. 근데 단 한 종목만이 좀 실질적인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애경 케미칼입니다. 이 업체는 국내 유일의 하드카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드카본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2010년도에 최초로 하드카본계의 음극 소재를 기술 개발했고요. 2012년도부터 양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드카본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보면은 검은 가루처럼 생겼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애경 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게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좀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기업들 뭐 나인테크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거론되긴 합니다만은 시적인 수를 기대해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른 종목은 볼 것 없이 애경 케미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아니고요. 자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거론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관련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자, 도움됐더라면요,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마네TV의 한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